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3일 오전 의정부시의 한 8층짜리 모텔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모텔은 철거 예정 건물이라 당시 영업 중은 아니었는데요. 도심 속 건물들이 밀집된 구역이라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 없이 1시간여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밀집된 건물들 위로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13일 오전 10시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철거를 앞둔 8층 건물이었습니다. 연기가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났는데 좀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이제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불길이 옆 건물로 옮겨 붙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저거 지금 불 나오잖아요, 지금 밖으로. 펜스, 편의점 앞에. 소방당국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대용량 고압방수 장비와 인력 9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관할 소방서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대응 1단계가 한때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불은 건물 외벽 등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폐기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죠. 경기 북부 특자도 설치는 경기 북부 지역사회의 수건 중 하나인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 특자도는 경기 북부,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이 목적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한 목소리로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를 상대로 도정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김근용 경기도 의원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입장이 다른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경기 북부를 방문한 이 대표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하지만 이에 앞서 재정 등 자립 기반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의식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은 더불어민주당의 공통된 가치라며 실현 방안에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경기 북부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은 모두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북부특별자치도도 이걸 왜 하겠습니까? 북부특별자치도가 목적이 아니고 북부의 발전과 북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로 인한 대한민국 발전이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단가적인 차원이고. 특히 김 도지사는 최근 실시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에 대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그 최종 이름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그때 어떤 이름이 정해질지는 저희가 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후보로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의정부에서도 올 2학기부터 학생 전용 통학버스가 운행됩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통학버스 운행 업체 선정과 노선 관리, 학생 수요 대응 등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의정부 학생 전용 통학버스는 올 2학기 개학에 맞춘 8월 12일부터 운영됩니다. 노선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순환하고 중학교 일부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양주 효순미선 평화공원에서 22년 전 미군 장갑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효순이와 미선이의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유족과 효순미선 평화공원 사업위원회, 강수현 양주시장과 미국 평화제양 군인회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애도했는데요. 특히 사고 당시 두 여중생과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도 전국 각지에서 모여 애도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추모제 후에는 미선 효순 기록관 부지 오르기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포천시의 조직 개편을 두고 포천시의회 연재창 행감위원장이 산림과와 생태공원과 통합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공원이 필수적이라며 공원을 조성해야만 인구 정책의 큰 틀을 확보할 수 있다고 통합에 반대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국의 골목 상권이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서울의 유명 골목 상권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국내 대표 문화거리인 홍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마포구가 추진한 레드로드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빨갛게 색칠을 하고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채웠다고 하는데요.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오늘은 되살아난 홍대 상권의 비밀을 딜라이브 조성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대를 관통하는 붉은색 길. 마포구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며 호기롭게 홍대 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래된 시설물을 철거했고 무대와 공연장, 편의시설을 추가했습니다. 굴뚝 산업도 없고 스타트업 유치도 어려운 우리 마포구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만이 살 길임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홍대 거리 특유의 감성을 더 돋보이게 하는 전광판과 야외 무대 등의 장치들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사람들이 여기에는 없고 저 위쪽에만 많았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밑에 있는 거리들도 알고 또 코로나가 끝나고 상권들이 더 살아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볼거리가 많이 생기고 원래는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였는데도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있으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행인이 가방을 내려놓고 피아노 연주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홍대 앞은 거리 예술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홍대 레드로드가 첫 선을 보인 건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경의선 철길부터 홍대거리, 당인리 발전소까지 이어지는 2km 길이의 길을 변화시킨 것. 길은 아론부터 알텐까지의 구역으로 나뉘는데 구역마다 각기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레드로드의 시작점인 아론과 알투 구역은 음식점과 카페, 버스킹 거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R3는 아담하지만 감각 있는 의류 상점과 액세서리 가게들이 줄을 이룹니다. R4는 화려한 색채를 가미한 디자인의 축제 거리입니다. R5는 지역 예술가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로드 갤러리가, R6는 노상 주차장을 없앤 자리로 다채로운 색감의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매출 신장 등 상권 변화는 일어났을까? 이를 증명하는 여러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K-뷰티 쇼핑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한 업체의 경우 409%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고, 한 카드사 조사 결과 10대와 20대가 주말 외식을 위해 자주 찾는 지역 1위로 홍대 일대가 꼽혔습니다. 또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레드로드 조성 전 12.2%에서 조성 이후 9.8%로 감소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나 한국부동산원의 임대 동향 조사 보고를 자료를 참고했을 때 레드로드 조성 전과 조성 후의 관광 소비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도 전국 평균 대비 더 상회하는 그런 관광 소비가 발생했다는 그런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었고, 상권 변화에 대한 체감은 무엇보다 상인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홍대 소상공인 번영 회장은 레드로드 사업의 효과는 만점이라며 아론과 R2 구역의 경우 100% 이상, R3와 R4 구역은 30%에서 40%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과가 100점 만점이죠. 그거 없었으면은 여기 홍대 다 죽었어요. 1년 만에 그냥 딱 헐어버리고 너무 좋게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앞으로 올라오면서 그 레드로드 3 쪽에 웅벽 있던 거 다 털어가지고 사람들 쉼터로 만들고 현대판 기적이다. 거기는 사실 그 상인들은요, 권리금이 최소한 1억 이상씩 올랐어요. 상인들은 또 단순히 길의 색깔을 바꾸고 특정 시설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거리의 의미를 재부여하고 거점화한 것에 큰 점수를 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게 매출의 손님이 80%, 70%가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광객들이 모이게 되는 그 계기가 넓은 광장들이 자리하고 있고, 또 버스킹 공간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져서 외국에 홍대가 단순히 뭐 상업에만 이제 집중된 곳이 아니라 거의 365일 버스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레드로드 하면 이렇게 문화가 있는 곳, 이렇게 예술이 흐르는 곳,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홍대만의 독자적인 생존 전략이 통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까지 더해진다면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같은 것들을 자기들의 수익에 뭐 하다못해 1%만 내놓더라도 홍대 같으면은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재원이 될 수 있거든요. 한때 부흥의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든 수많은 거리들. 홍대 거리는 90년대 명성을 이어 레드로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의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부평 캠프마켓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부평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지난 11일 법원에 행정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본 육군 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국방부와 인천시가 병원 건물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일부 존치하기로 해 13일 행정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방부는 지난 4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조병창 병원 건물 벽체 일부는 해체해 보존하고 토양 오염 정화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일부는 보존한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가 국방부 협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연간 60억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월미 바다열차의 경영 개선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지역 민간업체와 상권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월미도에 문을 연 뽀로로파크와 월미 바다열차 간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인천관광공사와 연계된 여행사, 숙박체험시설과도 패키지 상품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또 현재 1회만 허용하던 재탑승을 평일에는 당일 월미 지역 상권 이용 영수증과 열차 티켓을 지참하면 무제한 탑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와 교통공사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성인 기준 8,000원인 요금도 8월부터 평일 11,000원과 주말 14,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민요금은 8,000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일대 총 14.4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0년 6월 23일 첫 지정된 이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더 연장됩니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재지정 보류가 나오면서 4년 만에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최근 강남권 집값 회복에 시는 결국 1년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특히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며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 판매업소 57곳을 적발했습니다. 도특사경은 지난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지법 위반 등 특별단속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2건 등 위법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